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방문 요양, 간호, 목욕과 같은 이런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요양요원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장기요양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출퇴근을 전산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요양요원 입장에서는 내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일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봄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앱입니다. 이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2025년 6월 22일부터 리뉴얼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벌써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바뀐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방문 요양 간호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제가센터에서 그동안 겪었던 앱 이용 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교양입니다. 6월 초부터 전 직원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변경된다고 전달을 했고 직원 회의 때도 변경되는 내용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자 했었죠. 근데 6월 중순부터는 앱 접속도 잘 안 되고 인증서라도 미리 설치해둬야지 싶어서 직원회의 때 진행하고자 했으나 접속이 안 되다 보니 시간만 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실제로 적용된 다음에도 인증서 설치도 안 됐고 로그인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저희 센터 전화가 불이 나기도 했었죠. 실제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세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서 보다 이용하기 수월한 방향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방문요양 간호목욕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 이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앱이 보다 수월해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시행 초기에 접속도 안 되면서 미리 세팅을 준비조차 불가했던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 욕도 많이 하고 속상하기도 했죠. 인증서를 설치하고 근무 시작을 태그하고 이후에 종료까지 태그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한두 달 하면 대부분 적응해서 잘 진행하긴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접속이 안 되어서 한두 시간이 지나도 화면이 안 넘어가고 계속 버퍼링 중이었던 점, 기존 앱에서 새로운 앱으로 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되어야 했는지 설명도 없었고 6월 23일 변경되면 7월 6일까지 태그를 못 찍어도 기관 태그율에 감점 적용시키지 않겠다. 며칠 전에는 7월 20일까지 태그율에 감점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 기관에 양해해주는 내용입니다. 눈물겹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요양센터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업무량이 너무 늘었습니다. 우선 첫째,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 시간에 맞게 급여 적용 기록지를 작성했는지, 일정은 예를 들어서 9시 반인데 만약 9시에 출근했고 그 뒤로 다른 센터에서 12시 반에 시작하는 어르신 댁에 일찍 가서 12시 전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등 이렇게 센터별로 근무 시간이 다르게 되면 청구할 때 문제가 돼서 중복으로 잡히게 되면 이 중복으로 되는 건이 한수가 발생되게 되죠. 그리고 일정표에 퇴근 시간이 12시 반이었는데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면서 12시경에 병원 진료를 봐도 모두 환수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대로 기록을 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아닌지 태그가 찍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 요양보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태그가 안 되게 되면 한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둘째, 어르신의 돌봄을 제공하러 갔는데 태그가 안 되어서 돌봄보다도 태그 찍는 거 또 찍어보고 안 되면 퇴근하고 또 급여조금 기록지 작성한다고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다가 다음 어르신 때 근무 시간 늦어지고 어르신도 일하러 온 사람이 일은 안 하고 휴대폰 붙잡고 있는 거 보고 언짢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가 치매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종료할 때 수급자 어르신 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태그 종료 시 어르신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파킨슨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서 손떨림이 있는 분들이 작성하면 종료 처리도 안 됩니다. 정자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세 글자 모두 다 쓰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종료를 못 찍으면 수기 작성하라고 하지만 그럼 또 사유서를 종이에 출력해서 다음 어르신 댁에 갈 때 보호자와 약속을 잡고 보호자한테 종이에 서명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한번 끝나면 될 일이 수차례 일을 추가로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결론은 요양요원 서명도, 수급자 서명도 요양요원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서명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은 사회복지사 입장입니다. 태그가 안 되었을 때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부분의 요양요원들이 태그를 못 찍다 보니 방문요양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는 요양요원별 급여조건 기록지를 모두 받아야 되고, 실제 서비스 일정표와 맞는지 아닌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눈 빠지게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저희 센터 복지사님이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다고 저한테 말도 했어요. 웃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닌 거죠. 둘째, 기관 사회복지사들은 매월 어르신들에게 방문해서 방문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미리 틀을 만들어 가서 어르신의 상태나 욕구 등을 파악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곤 했는데, 앱이 바뀌면서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앱에 세운 내용으로 업무 수행 일지 서식도 모두 다 변경이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에게 20분간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수행해야 되는데, 리뉴얼된 스마트 장기형 앱에서는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고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도 않으면서 한 어르신댁에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1시간가량 입력만 하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에 가면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누락된 게 있으면 급여조건 기록지도 받고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요양요원의 돌봄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 채워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도움될 만한 제도가 있는지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휴대폰만 쳐다보다가 나오는 걸 어떤 어르신이 좋아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댁에 방문을 가는데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 없이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앱 조작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아울러 앱 변경 초기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에 가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항목을 여러 개 입력하도록 만들고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종료해야만 방문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말도 안 되게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량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이 폭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입력 방법에 대하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하겠다고 공지가 올라오긴 했었어요. 필수 입력하는 항목을 전체가 아닌 1번하고 3번 항목만 입력하면 종료가 가능하도록 줄였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이제 한 개 항목당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전체 7개 항목을 모두 체크해야 되는 것보다는 많이 줄은 거긴 하죠. 그러면 나머지 항목은 체크 안 해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어르신 댁에서만 체크 안 해도 종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뿐이지 센터로 복귀해서는 모두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휴대폰을 통해서 입력한 내용이 PC에서는 보이는데 PC에서 입력한 내용은 휴대폰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무슨 우스운 상황인가요? 결론은 어떻게 해서는 휴대폰에 입력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야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까? 휴대폰에 입력한 내용은 다음 달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사회복지사가 교체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방문위한 기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출퇴근 찍은 앱이 바뀌는 것을 모든 어르신들이 양해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만약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퇴근 태그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책임은 바로 방문요양기관의 책임이죠. 실제 배상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여러 요양요원들의 앱 변경을 알려주고 근로계약 시 인증서도 설치해주고 출퇴근 태그 찍는 것도 알려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습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 명의 어르신이 아닌 여러 명의 어르신들의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만약 수기 작성하는 방문형 시간이 겹치게 되면 환수권이 발생되죠. 그러면 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돈을 잘 못 받게 되면서 직원들 급여 줄 때도 어려움이 생기고 실제 운영할 때 곤란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세 번째, 요양요원이 제대로 태그가 안 되면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기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사회복지사가 챙기게 되면서 사회복지사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태그가 바뀐다고 했을 때 찍히지 않게 되면 1차적으로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들한테 연락이 가게 되죠. 새벽부터 일하는 요양보호사, 밤 늦은 시간에 태그 찍어야 되는 요양보호사, 다양한 시간대에 근무하는 만큼 시간 상관없이 문의 전화가 오면서 사회복지사들 또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네 번째, 이러면 신규 어르신들이 발생했을 때 구인 전화를 돌리고 그 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가 밀리게 되고, 어르신들은 돌봄이 당장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사 부인이 늦어지면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되게 되고, 결론은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마저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집단에서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도입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폭주하고 그제서야 개선해야지 하는 자세는 너무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거로운 스마트 장기영 앱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요? 솔직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원한 답을 못 듣긴 했는데, 주변에서 또 검색하거나 이제 들어보면 리뉴얼된 스마트 장기영 앱은 요양보호사나 요양요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태그를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태그만 찍어두고 다른 데 가서 볼일 보다가 돌아와서 태그만 찍었는지 등 제대로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이고, 요양요원의 휴대폰으로 출퇴근 태그를 찍게 되는데 요양요원과 수급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할까? 어차피 어르신 댁이 부착되어 있는 출퇴근 태그 요양요원 휴대폰으로 찍는 건데 이러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는 걸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 또 다른 어려움을 추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정말 앱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간소화해서 장기요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방문 돌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변경이 어떠한 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짚어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